2021년도에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2026년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과정을 밟고 오늘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차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통과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제성을 더 높이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5호선 없이는 신도시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이거는 저희들이 그만큼 이게 사활이 걸려 있다. 우리 김포시에는 이거 안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이 경제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정당국, 그다음에 교통당국과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성 비율을 그래서 경제성 비율을 낮추고 또 한편으로는 정책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김포 접경 지역인 김포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이제 예타에 보면 여러 가지 이 SOC 사업과 관련되어 분류가 있는데 비수도권 사업으로 우리가 김포가 서울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접경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수도권으로 해서 그러면 경제성보다는 정책성 반영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대구면에 혁신재생 복합단지 사업비만 6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국지구 개발 사업 등 추가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왜냐? 이 예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자기들의 어떤 개발 사업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발표가 되었다고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즉 사업 승인이 나야만 반영해줍니다. 산술 공식, 수학 공식 같은 겁니다. 이건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SOC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미 예타가 통과된 대권 환경재생 복합단지나 거의 지금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신국지구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이게 안 되면 나중에는 결국 그 수요가 생겨날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지하철이 생겨나도 똑같이 큰 심각한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또한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옮겨진다는 것은 기본 사업의 전제인데 아직 예를 들면 차량기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예타에 반영하는 데는 항상 어려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끝까지 저희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그간 김지원 의원님과 저는 이런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을 세울 수 없이 만나면서 이 방안들을 반영하기에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간담회 때문에 정리하다 보니까 평균 2달에 한 번권으로 계속 점검해왔던 지난 몇 년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다 보도자료를 내거나 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쭉 찾아보셔도 정말 2달에 한 번꼴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 역시 5호선의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사안을 강력하게 얘기했었고 또 김정은 님도 여러 차례 5분 발언이나 대정부 질문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민석 총리가 골드라인을 탑승해서 심각성을 점검한 것도 저는 단순히 그냥 행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결국 좋은 소식을 김포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5호선 예타 통과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대책도 함께 초단기, 단기, 중장기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난 5년간 쉴 새 없이 노력해왔지만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저히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의 실제 진행과는 상관없는 과도한 주장과 보여주기식 발표만 난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다는 그런 각오로 불과 8개월 만에 진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과 코스피 5천, 6천을 넘어서는 자본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곧 좋은 결과로 김포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이와 관련되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또 기자님들께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 하고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안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경호 보좌관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실 이경호 보좌관입니다. 말씀대로 오늘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서울 5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접에서 불. 네. 먼저 5호선 연장과 관련된 개요와 예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 서울시 방화역에서 현재 5호선 차량 기지가 있는 방화에서 김포 컴팩트시티까지 25.8km의 정거장은 10개소입니다. 장내역인 이쪽 고촌 쪽에 장내역을 비롯해서 총 10개소 신설하는 사업이고 개통은 당초 2032년도로 제시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조 약 3천억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든 말씀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21년 7월달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서 지자체 합의 조건입니다. 즉 차량기지 정거장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을 우선 차량기지 정거장 등 핵심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조건부로 추가 사업으로 반영이 됐었고 이어서 2022년 11월 달에 한강이 컴팩트 신도시 시티 교통 대책으로 5호선 연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21년 7월달 이후에 7월달부터 2024년 1월까지는 계속해서 대광위가 주재하는 지자체 간 협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만은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즉 노선의 문제도 있었고 정거장과 금폐장, 차량기지 등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24년 1월달에 대광위 조정안이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선으로 제시가 되었고 5월까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24년 8월달에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본 사업으로 변경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어 9월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KDI 조사는 KDI 조사기관으로 KDI가 착수를 해서 2025년 작년 6월에 1차 점검회의를 했고 1차 점검회의 결과 경제성이 당초보다 미흡함에 따라서 2025년 9월에 경제성 향상을 통한 여러 방안들을 지자체 요청안으로 다시 제출하고 이 요청안을 토대로 해서 작년 12월까지 반영한 예타조사를 시행을 했고 1월 13일 KDI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점검회의를 했으나 이때도 경제성이 당초보다 미흡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은 경제성 향상 방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5호선이 불발될 경우에는 신도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발표하면서 재정당국과 교통당국 그리고 정책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 등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하면서 정책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비가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이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그런 검토하는 그런 법령에 따른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행 기간은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통상적으로 약 1년여 정도가 그 기간이 소요되는데 보통 한 1년 내지는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나 5호선의 경우는 신속 예타로 해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직 늦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타 조사는 KDI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를 착수하고 1, 2차 점검회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1, 2차 점검회의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종합평가를 합니다. SOC 분과위원회에서 기재부사나 SOC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그 종합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예타 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결과를 심의해서 최종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는 절차입니다. 평가 방법은 경제성과 정책성 또는 경제성, 정체성, 지역경영 발전 이건 비수도권 영역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평가를 토대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목별 가중치를 주는데 이 분석 방법은 AHP 설문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층 분석 절차 기법이라고 그래서 각 중요도 등을 척도로 해서 9점 척도로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정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이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평가위원들이 또 판단하고 각 그 가중치 내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AHP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성의 경우에는 교통 수요나 편익 등을 고려해서 KDI가 이 변화 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형화된 이 수식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은 자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예컨대 아까 뭐 우리 말씀드렸듯이 추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KDI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성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성에 대한 KDI가 발표를 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평가해서 9점 척도로 나옵니다. 그런 9점 척도 방식으로 해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성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거고 지역균형 발전은 비수도권에서 지역 낙후도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 이거는 정량적으로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자동 산정돼서 나오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종합평가를 보면은 뭐 이거 넘어가시죠. 경제성 이 비수도권의 영역이 왜 중요한지는 여기 보시면은 정책성 비중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거의 경제성 같은 게 70%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수도권에서 통과될 수가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두 분 국회의원이 그동안 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비수도권으로 유형 사업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경제성 비중이 최대로 30%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호선 통과 촉구와 관련된 그간의 활동들을 간략하게 줄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에 대한 예타 면제 그리고 조속 통과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정부 들어오기 전에 핵심 공약으로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금단 연장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에 2023년도 2월에는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국토위에 참여해서도 그 예타 면제의 필요성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아무런 어떤 예타의 5호선을 위해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실속 추진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 2차 점검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5호선 예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좀 했는데 아까 요 말씀드린 2차 점검회 이후에 배수진을 치고 보도자를 냈습니다만 배수진을 치고 5호선 예타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경제성 부족 문제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안했고 그러한 방안들을 반영해서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쭉 해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보시면은 청와대 만나고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총리까지 만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히 요구했고 오늘 총리께서도 김포에 방문한 부분도 바로 그런 요구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성 향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부분입니다. 즉 그 1차 점검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BC가 사정 타당성 조사 대비해서 0.8 사정 타당성이 0.8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정 타당성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았었고 특히 이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금폐장을 아예 미적용했다는 부분 그리고 교통 편익분 평균 속도 부분도 정차 시간이라든가 여유율 적용을 통해서 평균 이 교통 편익이 굉장히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경 지역에 대한 수도권 유형으로 적용하다 보니 경제성이 절대적 영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 회의를 통해서 가장 핵심은 비수도권 적용을 통한 방안, 둘째 핵심적으로 경제성 향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역할을 통해서 비수도권을 적용받는 것으로 지금 모든 사업 유형은 비수도권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지금 관철을 시켰고 다음 경제성 향상에 대해서는 차량 기질에 일단 개발 편익을 반영시켰고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그 다음에 신곡지구 등에 해서 추가 수요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통 편익들 향상하는 방안도 반영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금폐장입니다. 그 금폐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분의 요구를 해서 이걸 추가 반영하는 그런 그 방안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반영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제성 확보 시에 종합평가 SOC 분과위를 열고 거기에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기재부 그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 재정성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아마 조만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5호선 김포 금단 연장 사업에 대한 현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나 박사님 활동했던 내역들은 뭐 재의정 보고서하고 그 안에 신문동 의정 보고서인데 그게 아주 날짜별로 해서 일지 형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올림뉴스. 울림뉴스. 잠깐만. 질의응답 하시기 전에 네, 좀 부탁드릴 게 질문도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답변도 좀 짧게 확실히 네. 너무 길게 설명하면 이게 궁금한 기자분들이 질문할 기회들을 네, 알겠습니다. 네, 가급적 좀 많은 분들 질문하기 위해서요. 좀 짧게 중복되지 않는 선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대표님부터 먼저. 일단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지하철 5호선을 연결을 하는데 왜 서울시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김포로 이전을 하냐는 얘기예요. 김포 원래 서울 그 자기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서울시 거를 처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거든. 더군다나 환경에 관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문제는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생명 신체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나는 쓰레기를 서울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걸 김포시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야기가 사실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은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조건으로 달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21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금폐장 이전 없이 5호선 연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박상혁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시장실에 가서 만났었는데 갑자기 다시 김병수 시장하고 그 당시 시장 정하영 시장이 아니고 홍철호 박진호 거기 같이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말을 바꿨어요. 이거를 검태장 이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시민들이 검태장 이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들이 굉장히 사실은 높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태장 이전을 반대해서 안 된다고 이제 저희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그 공세를 오롯이 받았었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시장이 교체가 되고 검태장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너무 과거 얘기를 하면 또 그러실 텐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2021년도 4차 철도망 계획하기 전에 저희들이 삭발하고 했을 때 그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가 모여서 확인하러 갔더니 전혀 다른 얘기였고 그래서 저희 황당했었죠. 그리고서 저 2022년도에 지방선거 있고 다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지금 저 발표가 있어. 그래서 오늘의 경고가 왔는데 지금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그런 결과 속에서 저희들이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뭐 이 자리에서 제로를 하면 너무 논의가 길어지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모르시는 기자님들 계시니까 저희들이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건 지나간 걸로 하고 이제 지금부터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회가 네, 다음 뉴시스. 네. 뉴스원의 이시경 기자라고 합니다. 다행가님 저희 그 인천 검단의 노경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예타 결과를 한 다음 달로 이제 발표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두 의원분들께서는 언제쯤으로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곧 약간 좀 전망 시기가 언제쯤인지. 조만간이라고 하면은 내일도 조만간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달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다음 달도 빠르게 좀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정리가 되는 대로 27일이잖아요. 오늘 27일 아닌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주시고 저희도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회의를 여는 주체가 지정당국이니까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건데 벌써 27일이어서 뭐 3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무대리 최국일 기자라고 합니다. 아마 그 결과치가 좋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답변이 되신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뭐 유치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들이 항상 오늘 기자회견도 그런 맥락일 수도 있는데 서울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김병수 시장이 다 한 거다. 두 지역 국회의원은 한 개도 없다. 이런 투로 지금 본인들의 SNS에 올린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상식적이지 않죠. 이런 사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는 시에서 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 전후로 해서 또 이렇게 분위기 여건을 조성하고 또 접촉해서 하는 것들은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나. 그러니까 당신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국민의힘 시의원들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라고 답해 줄 수 있나요? 예, 사실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의원인 김계순 의원이 아마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한 걸로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일지 형식으로 지금 의정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활동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했던 사람들이 국힘 사람들입니다. 느닷없이 우리가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지역 특정 의원을 위한 특혜다 해서 반대를 해서 사실은 예타 면제가 안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최상목 장관 지금 유튜브 보시면은 그 김주영 TV 들어가 보시면은 짤로 최상목 장관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상목 장관이 답변한 게 예타 면제를 포함한 가장 빠른 방안을 찾아서 김포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게 신속 예타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예타 면제도 9개월이고 신속 예타도 9개월인데 제가 계속 예타 면제를 주장했던 것은 경제성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걸 이미 그 전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저는 예타 면제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무산이 됐고 그 부분이 정말 아주 뼈아프죠. 2년 이상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네. 김종영 의원님이 뭐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저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김계순 뭐 의원님도 전에 도시환경위원장하고 유미애 위원장 단 한 차례라도 우리 시의원님들 시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아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지금 6년째인데요. 뭐 김병수 시장 바뀌고 나서 단 한 차례도 김포시 공무원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문제도 다 갔습니다만 한 번 온 적이 없습니다. 5호선이 지금 상황이 이렇고 어디가 지금 상황이 어디가 지금 막혀 있으니 어떻게 해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차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뭐 김주영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고는 정말 따로 정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교컨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다른 지역도 국회의원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단 한 번 적 없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제가 아예 공문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예산정책회의를 하자. 단 한 차례 없고 저는 제 기억으로 딱 한 번 공무원이 왔는데 24년도였나요? 저 대꽃 환경재생복합단지 활용하는데 계획 잡고 있는데 6급인가 7급 주무관 한 명 왔었어. 단 한 번도 김포시 공무원이 찾아온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시의회에서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보고해달라고 하면 기밀이라고 해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보고받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성향 때문입니까? 당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통공약은 같이 좀 추진을 하자고 해서 시장한테 제안을 했고 우리 김포신문에 오셨는 분이 우리 부부장. 계시는데 그때 기사로 썼다가 사실은 제안했다는 걸 제가 썼다는 걸 썼다가 항의가 들어가서 삭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차례 만나자고 뭐 일정까지 잡았습니다만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만나질 못해서 오죽하면 제가 2년 전에 인천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노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인천시의 생각이 뭐냐. 근데 인천시에서는 김포시의 생각을 모르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철도국장이 오더라도 뭐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대강 위원장한테 그러면은 이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하자. 그래서 중재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재작년 7월 12일 날 그 공론회장이 만들어졌고 중재안이 나왔던 겁니다. 인천시장은 김포시에 뭐 10개역이 들어오더라도 그 원당역 하나만 해주면은 자기들은 동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보시고 이제 인천일보의 박승욱 기자입니다. 아, 그 어쨌든 뭐 선거철 되면 시의원분들조차도 출마하면서 자기들 다 지하철 5선 연결하겠다고 다 공격하고 나왔는데 참 현실 그 시민들 볼 때는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들이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지자체 자기 해야 될 역할인데 서로 이제 화합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하고 좀 지역 주민들로서 정치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남은 일이 예타가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비식값을 계산을 해보니 안 맞아서 계속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이것도 넣어달라 이것도 넣어달라 해서 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예타 결과 발표 안 되면 결국은 이 정책적인 그 비식값 단순한 비식값이 아닌 그 뒤에 정책성이라는 기타 등등의 어떤 요인들이 미비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아침에는 우리 그 김병훈 의원님께서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고 우리 박상희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 안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이제 두 분들이 정치인들한테 지게 될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라는 입장이 아니, 있으신지 그 저희들이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던 아까 우리 이경호 사무장이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반영이 된다면은 저는 틀림없이 좋은 소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뭐 이렇게 오늘 기자간담회 하는 게 시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가정하는 거는 뭐 적절한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염원이 크고 뭐 오늘 아침에도 총리님도 만나고 왔지만 그 일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시키고 더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만 안 만나시는데 두 분이서 대통령님 거의 충분히 아까 뭐 정책실장이나 또 여러 그 정무석이나 통해서 만나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 직접 골드라인을 타보셨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타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 상황은 또 개항에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올림픽대로 막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로 기자인데요. 참 먼저 저기 손을 드셔가지고 박찬기 기자님 CBS. 이쪽 손만 계속 했잖아. 사우를 아니 손을 드시면 저희가 기회 드릴게요. 근데 여기 먼저 손 드셨어가지고 드시고 바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오늘 그 기자간담회 굉장히 뜻깊은데 사실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희망 고문을 지금 한 6년 이상째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후에 그 희망적인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뭐 확신 같은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말고 그 희망 고문에 대한 반작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내용으로 봐서는 뭐 또 아주 희망 고문이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과거에 뭐 어떤 부정했던 뭐 국회의원과 시장과의 관계들 당이 달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 저희들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희망을 본다고 하면은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두 분 국회의원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이 돼서 뭐 이런 그 당정 간에 그러니까 김포시하고 국회의원들 간의 관계가 좀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비식값을 높이기 위해서 검표장도 들어오고 그 외에 뭐 재정을 비식값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을 잘해서 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시하고 이제 지자체에 간 협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게 뒤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자체는 협의가 우선 어떤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역사 놓는 부분하고 역사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하고 인천시 간에 이견이 특별히 있는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그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예탈을 하는 과정은 그 대강이 중재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은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희망 고문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그 이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간에 이런 뭐 네트워킹이 안 됐던 부분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사실 저희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만에 하나 그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들이 어떤 뭐 준비들이 돼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뭐 이제 아까 김정은 모두 발언해가지고 정치나 정치 일정과는 관계없이 빨리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그런 지금은 생각해볼 겨를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될 수 있는 이 방안이 마련되는 합의되는 대로 빨리 재정당국에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해줬으면 좋겠고 대략적인 시점은 저희들은 빨리라고만 조만간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3월 가급적은 3월 안에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근거 있습니다. 있는 예측이죠. 3월이라는 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2월 27일이니까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 지금 최대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예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마지막 치를 올릴 예정입니다. 네, 양하십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그 감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두 분 기자회견 간담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부 채널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문제 삼고 싶었던 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싹 해소되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예타 진행할 때부터 기재부와 대왕이를 여러 번 취재를 했었고 담당자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이제 수요 면에서 인천 2호선하고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GTX-T 얘네들이 5호선이 가져가야 할 수요를 먼저 잠식하고 있다. 이게 거의 같은 지역을 같은 5호선을 움직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 5호선이 또 챙겨야 할 수요들을 그 두 개 노선이 뺏어가면 노선이 수요에서 많이 손실 보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우리가 계속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피해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요 면에서는 편익은 나중이라도 수요 부분에 많은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혹시 그걸 파악하고 계시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5호선의 수요가 편익 말고 수요를 몇 명으로 잡고 가고 있는지 하루 몇 명인지 그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지금 의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추가 역사들을 김포시나 지금 가져가야 될 한 두세 개 있잖아요. 그게 예타 이후에 지금 대강의 안위로 가고 있습니다. 예타 이후에 추가 역사 가져야 할 역사를 더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두 가지. 예, 그 부분 뭐 두 가지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작년에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크게 겹치지 않는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오히려 별로 안 겹쳐.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역사 문제는 그거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수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자체가 같이 나서서 그 수요를 메꾸기 위한 수요가 아니라 그 예산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추가 역사를 하게 된다면 그건 오롯이 지자체가 해야 될 문제죠. 뭐 저희들이 구체적인 뭐 하루 일수요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김정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겹칠 일은 없고 GTX-D하고도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추가 역사 부분 관련되어서는 뭐 다른 지역 사례도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설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갔을 때 보면 또 필요성들이 생기고 그때는 또 막 완공이 되고 뭐 택시가 막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이게 뭐 겹치지 안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다행스럽긴 한데 지난 1월달에 기재부의 그 예타 평가 기준을 변경했어요. 지역 균형 발전하고 정책성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인천 2호선은 그 기준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예타는 무난히 통과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5호선이잖아요. 5호선이 이게 뭐 3월 중에 뭐 발표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좀 이건 5호선은 서울 5호선 연장안이잖아요. 이거 지역 균형 발전이나 정책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성향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긍정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잠식될 수 있겠다 이런. 그 두 분은 추후에 잠시만요. 네. 저희 CBS 정리입니다. 네. 이 핵심 이유가 5호선이 필요한 이유가 골드라인 때문인 거잖아요. 그 골드라인의 근본적인 해결은 승강장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그것도 2021년도에 제가 대강 위원장한테 직접 여기 승강장 확장 문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강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이게 사실 다 아시다시피 대심도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확장하는 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5호선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절실함을 더 갖게 된 겁니다. 네. 정인일보. 네. 정인일보 김현태입니다. 그 방금 그 양용창 국장님 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 제 사회자님의 발표 보면 이제 접경지역 비수도권 지역으로 적용을 해서 간절을 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지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 그 지역 주민들, 저도 지역 주민입니다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만 1%의 가능성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혹시 좋은 결과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음 행보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자면 과거에 포천 같은 경우에 포천 지하철 7호선 연장 문제 때문에 엄청 애를 먹다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쟁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예산은 전혀 그 합격 수준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포천 시장을 비롯한 포천 지역 주민들이 광화문을 쳐들어가고 뭐 대규모 집회를 해서 결국에는 따냈는데 그런 대응이 좀 있으실 생각은 있으신지? 뭐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뭐 0.1%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박상혁 의원도 말씀하셨고 일단 컴팩트시티 저희들은 우선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집만 지어서 교통대책 없이 되겠습니까? 아니 시민들도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뜻을 모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네. 안 하시고 다른 게 아니라 좀 어디 네, 저는 이제 스마트데이라는 언론사에서 건설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 기자라고 합니다. 국내 20대 건설사를 지금 출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하시는 걸 듣고 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들고 좀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포라는 곳이 사실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그 핵심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 인구들이 이제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좀 관련한 좀 중요한 인프라가 많이 접목되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김포라는 곳은 이제 지난번이긴 했지만 뭐 다른 단계긴 했지만 서울시로 편입하는 그런 안까지 논의가 됐었던 정말 중요한 곳인데 이런 곳이 좀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나 아니면 국토부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서 근본적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들이 이거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수도권인데요. 여기가 적경 지역을 오랫동안 재당권의 제약이라든지로 봤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항목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게 됐습니다. 결과 반영시켰습니다 저희들. 기재부나 기부는 이제 이익이 없다는 거죠. 예. 뭐 아시다시피 적경 지역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규제가 지금 우리 김포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라마리나만 하더라도 11가지 규제가 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필요했다는 말씀. 그 관련 질문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더 질의 제가 먼저 안 하신 분부터요. 여기 안 네,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 네, 먼저 기회를 드리고 지금 슬슬 정리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안뉴스의 이창호 기자입니다. 두 의원님들께서 뭐 국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익히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5호선 김포 연장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5호선 김포 연장 외에 또 추가적으로다가 이 또 김포시의 그 교통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또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합니다. 그 아까 총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단기 대책이 필요하고 그거는 왜냐하면 지하철은 건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단기 대책은 초단기 대책으로 하고 단기 대책은 또 필요하다. 뭐 그게 이제 도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GTX 서부광역급행철도가 이제 쭉 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강남으로 나가는 GTX-D도 그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요청한 바가 있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까지 다 왜냐하면 나가면 나중에 쭉 가는 거는 마지막 부분이 달라지는 거지 그 나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죠. 짧게 10초만 잠시만요. 10초만. 안 하신 언론인 분들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더 해주세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네. 아니 왜냐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끄러워할 게꼭 있어요. 이 부분을 안 짚으면 안 짧게 된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강요 오지 마세요. 그 아까 그 브리핑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번 그
결정적으로 작용이 된 계기가 건폐당하고 그다음에 적병적 문제가 지금 편익에 반영됐다는 걸로 제가 읽혀지거든요. 자, 문제는 건폐당이 아무것도 인천시와 원래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합의를 해서 뭐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미 다 이미 나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건폐당이 반영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폐당이 김포로 온다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평가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다음 시장이 인천시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앞서 인천 서구와 김포시하고 앞서 진행된 걸 보면 그러니까 서구죠. 인천 서구와 경계를 10km 이상 이격시켜달라 이런 합의들을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서 뭐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관해서 정확히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막 당장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묻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취득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나와 전혀 없기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단 영 문제를 좀 매듭 지어놓고 오늘 핵심은 어떻게 경제성을 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아마 뭐 김포시나 이런 부분이 답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하셔야 될 문제라고.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속예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대광의 조정안이지 않습니까? 노선을 봤을 때 역사도 그렇고 이 두 분은 예를 들어서 풍무 2역이라든가 뭐 김포 경찰서역이나 또는 뭐 마선 통진역이 되었든 뭐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 추가적인 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인천 원당 사거리역도 필요성을 인정하시나요? 아니 그 저희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거 답하실 뭐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김포 지역만 답해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잠시 저희 안 하신 이제 변론자분들.